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최근 유튜브 등 동영상 SNS를 통한 윗광고와 관련해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구설에 올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심사 지침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 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인데요.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합니다. 체험단, 땡스투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되며 유튜브 컨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네요.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지난 9일로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출시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이통 3사의 패스 인증 앱에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온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 증명에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신분증인데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는 지난 7월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CU 편의점과 GS25 편의점 전 매장에서도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타 편의점 및 유통업체에서도 제휴 요청이 이어지면서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통 3사와 경찰청은 향후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 금융거래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시에도 신원 확인 용도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사용자의 운전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무면허 운전을 제한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통 3사는 가입자 및 제휴처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한 개의 통신사에서 한 개의 휴대전화에만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1인 1통신사 1휴대전화 정책을 이어감으로써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사업 개척으로 유명한 소프트뱅크는 최근에는 엄청난 손실로 많은 이목을 끌었죠. 올해 1월에서 3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4월에서 6월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은 11일 올해 4월에서 6월 연결 결산 기준으로 약 14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4에서 6월보다 늘어난 분기 기중 사상 최대 순이익인데요. 앞서 소프트뱅크 그룹은 올해 1에서 3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보면서 약 16조 원 적자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소프트뱅크 그룹이 기록한 분기 적자 규모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전력홀딩스의 1에서 3월 적자 1조 3,872억엔을 넘어선 일본 기업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로 전환한 이유로 미국의 대형 통신사 T-모바일 주식 매각 이익과 주식시장 회복 등을 꼽았습니다.
교도통신은 1에서 3월 막대한 손실을 냈던 펀드 사업이 주식시장 회복으로 투자 손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는데요. T모바일 주식 매각 이익이 4,219억 엔이며 자회사였던 스프린트가 지난 4월 T모바일과 합병해 7,364억 엔의 이익이 계상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NHK는 소프트뱅크가 재무 개선을 위해 T모바일 주식을 매각해 이익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가 기존 3,500여 편 제공하던 월정액 영화를 5,900편까지 확대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대표작은 천문, 하늘에 묻다, 가장 보통의 연애, 블랙머니 등 신작을 비롯해 레지던트 이블 2에서 3, 미녀 삼총사, 제리 맥과이어 등 소니 픽처스 인기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타 플랫폼에서 개별 구매만 가능한 인기 영화도 월정액 독점작으로 추가했습니다. 웨이브 영화관에서는 워너브라더스의 인기 영화 마녀, 광대들 풍문조작단,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을 월정액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일부 영화 배급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타 플랫폼에서 개별 구매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월정액 독점으로 수급,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홍콩 영화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화들도 대거 업데이트 되는데요. 오는 10월까지 장국영, 성룡, 주윤발, 주성치, 양조위 등 인기 배우들의 출연작 중심으로 200여 편이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해당 영화들은 웨이브 영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홍기 콘텐츠 웨이브 사업기획 그룹장은 웨이브 이용자들의 영화 시청량이 증가하면서 월정액 영화 수량 확대는 물론 독점 인기작 추가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이 신규 사명 모셔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명 모셔널은 운동, 감정을 뜻하는 영단어 모션과 이모셔널을 결합해 지어졌는데요. 모션은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이모셔널은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인간 존중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칼 이아그넨마 모셔널 CEO는 우리는 그동안 실제 도로에서 어느 누구보다 많이 탑승객들과 자율주행 기술을 매개로 소통해왔다며 신규 사명은 자율주행 산업과 교통의 미래를 선도할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담하고 강력한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모셔널은 현대차그룹과 모빌리티 기술 기업 앱티브의 전략 투자를 통해 올 3월 설립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자율주행차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차원이라는데요. 모셔널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로보택시 및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시스템과 지원 기술을 공급할 계획이라네요. 칼 이아그넨마 CEO는 앱티브의 기술 전문성과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연구개발 제조 분야 리더십이 결합된 모셔널의 DNA는 사람들의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독보적 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정의전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모셔널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차세대 혁신 영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셔널은 피츠버그, 라스베이거스, 산타모니카,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서울에도 거점을 개소했습니다. 서울 거점은 또 하나의 핵심 기술 허브이자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하네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트위터가 답글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답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을 선택,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트위터 이용자는 앞으로 자신의 대화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답글 권한 설정은 트윗 작성 창에 표시되며 답글 작성 가능한 사람을 모든 사람,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 내가 멘션하는 사람들만의 3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답글을 남길 수 없도록 지정된 이용자에게는 답글 남기기 아이콘이 회색으로 표시되며 답글 기능이 제한됩니다. 다만 답글 남기기가 제한돼도 트윗 확인과 리트윗, 인용으로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공유하기 등의 기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답글 권한 설정 기능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으며 관련 데이터도 공개했습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답글 권한 설정 기능을 통해 평균 3개의 악성 답글이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악성 답글을 남기는 이용자들은 인용으로 리트윗하기 기능을 사용해 1개의 트윗만 생성 가능했으며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한 악성 답글 사례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악성 답글 등 온라인상 폭력을 경험한 이용자의 경우
답글 권한 설정 기능을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악성 답글 등과 관련해 신고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답글 권한 설정 기능을 사용할 확률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